제가 따로 그 부동산 실무 쪽이나 재테크 쪽이나 자기 개발 또는 인문학 쪽으로요. 특히 책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한 달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10권 보는 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10권을 훌쩍 넘었어요. 6월 달에 굉장히 특강도 많았고 아주 바빴습니다. 틈새 시간 항상 이동하면서 책 읽는 시간, 쉬는 시간 늘 정리하고요. 6월 달에요. 지금까지 책을 14권 읽고 14권요. 그럼 한 권만 더 보면 15권입니다. 저도 이제 마음이 뿌듯해요. 이야, 이 바쁜 시간에 15권 보고 있구나. 이틀에 한 권 봤다는 말이 되거든요. 예. 제가 좀 보는 게 주로 이제 거물망식입니다. 책을 한 권 보게 되면요. 이분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재테크했느냐. 예. 사를 들면서 이 저자가 아주 감명을 받았던 또 다른 책을 또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이 귀인이다. 귀인.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야 이게 뭘까? 또 검색합니다. 얘가 보자 거물망식. 그래서 꼬리 물고 찾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을 문득 찾아봤어요. 예스24시 검색했더니요. 바로 이 책이더래요. 귀인. 어제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다 읽어갑니다. 정리하고 있어요. 귀인. 윤은기 씨라고요. 51년생인데 원래 60대 후반입니다. 이분이 경영학 박사 거치면서 방송을 많이 했는데 라디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 책을 보면서 와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예. 아주 저 개인적인 생각을 바꿔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 책 한 권이 저한테 굉장히 귀인이 된 거예요. 귀인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 이 책은요. 책이 오래되었어요. 2001년도 책입니다. 18년 전 책이에요. 신간이 절판되었어요. 어떻게 구할까? 또 알라딘 검색하니까 책이 나오더래요. 중고책이 있더라고요. 힘들게 구하면서 그때 책을 구입하는 그 뿌듯한 마음이 있잖아요. 읽어보고 정말로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예, 마음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같이 이 부자 거의가 맨땅에 헤딩했어요. 예, 맨손으로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자의 그림자는요. 귀인을 만납니다. 귀인. 귀인으로서 뭐 박사학위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귀인은 쉽게 말하면요. 내 삶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도움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가 되지만요. 앞으로 살면서 인간관계에 부득게 살면서요. 귀인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합격도 귀인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래 합격했어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해서 학위자 모임에 딱 모여서 다 같이 학위자 모임 만나보세요. 그때 느낍니다. 야, 이 합격도 내가 귀인을 만났구나. 합격 점수가 잘 나왔다. 예. 저도 이번에 도움을 준 거잖아요. 도움을 준 거니까 저도 여러분들 귀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합격에 보탬이 됐기 때문에. 또 실무하시면요. 저도 또 실무할 거고요. 하게 되면 그 실무 바닥에서 또 서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서로 좋은 정보 주고받고 절대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요. 그러면 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7월, 8월, 9월, 10월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넉 달 동안요. 내 혼자 하는 것보다면요. 같이 어울려서요. 암기법 주고받고 자료 주고받고요. 서로 공부 안 될 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프렌드, 파트너도 귀인이 되는 거예요. 왜? 내 합격에 도움이 됐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원래 합격도요. 좋은 관계 많이 유지하시고요. 합격하게 되면요. 전부 다 귀인들입니다. 다 도움 줄 거니까요. 그래서 특히 내년부터 합격해서요. 실무하시면요. 이렇게 좋은 관계,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귀인을 많이 만나세요. 이 책을 보니까 저는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 귀인의 책이 그렇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도 이제 이 합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여러분들이 이 귀인 관계, 저의 관계도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도움이 되었다면 서로 사소한 귀인이 됐을 거예요. 꼭 좋은 조수 받도록 하시고요.
제가 또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교재 보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자, 임대 사례 비교법이 되고요. 이 방법은 바로 임료평가입니다. 임료평가. 임료평가는 따로 보시면 곤란해요. 한번 틀만 잘 잡으면요. 얘는 무조건 득점 가능합니다. 체계를 잡았어요. 먼저 한 장 넘겨주시면 533페이지입니다. 고로 4번이 있죠. 임료의 종류가 나와요. 1번 실질임료, 순임료, 지불임료. 2번 내려가세요. 신규 임료와 계속임료. 자, 신규 임료, 계속임료 요것부터 출발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신규 임료가 원칙이 되고 계속 임료가 예외가 돼요. 원칙과 예외입니다. 원칙은요. 정상 임료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요. 특정 임료가 예외가 돼요. 정상 임료는 말 그대로 정상적인 임료를 말해요. 근데 우리 학자들은요. 이렇게 잘 쓰지를 않고요. 똑같은 말로 이꼴 실질 임료라고 불려요. 실질 임료가 정상 임료를 말해요. 얘가 신규 임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얘는요. 계속 임료가 돼요. 예외가 되고요. 그러면 특정 임료는 예외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요. 정상 임료가 아닌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정상 임료보다 때로는 높거나 낮은 임료 있죠. 높거나 낮으면 예외가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정상 임료로 가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얘가 바로 임료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해요. 첫 번째가 적산법이 있어요. 두 번째가 임대 사례 비교법입니다. 세 번째가 수익 분석법입니다. 요 단어 조심하세요. 장난칩니다. 임료 구하는 방법은 적산법, 임대사례법, 수익분석법이 있는데 얘를요 싹 바꿔서 수익환원법이 있다. 틀린 말입니다. 수익환원법은 가격 구하는 방법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그러면 하나씩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적산법은 우리 교재 521페이지를 펴보실래요? 521페이지. 자, 521페이지 보니까 적산법 나옵니까? 공식은 꼭 암기하라겠죠. 공식 옮겨서 볼게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적인 비가 돼요. 그러면 적산 임료가 되고요. 두 번째, 임대 사례 비교법은 교재 531페이지 보시면 돼요. 531페이지. 임대 사례 비교법 나오죠? 공식 옮겨서. 공식은 여러분 편하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사례 임료 곱하기 사시지기면입니다. 그러면 비준임료가 나와요. 수익분석법은요. 우리 교재 548페이지 보시면 돼요. 548페이지.
수익 분석법 나옵니까? 네모 공식 볼게요. 수익 순입률 플러스 필요적인 비율. 그러면 수익 임료가 나와요. 큰 부담 안 줄게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단어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수익 환원법 틀린 말이다. 일단 자 입력하셨죠. 다음에 요 공식 있죠. 적어도 공식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요. 있다고 하더라 넘어가세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 부담 최대한 줄였습니다. 다음에 계속입니다. 계속임료는요. 예배가 되고 특정입니다. 그러면 계속임료가 뭐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 자, 이해를 하자. 이해를. (2017년 1월 1일입니다)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얘가 뭐죠? 신규 임료. 처음 계약 체결하죠. 얘가 바로 신규 임료가 돼요. 이때 뭐합니까? 보증금 얼마, 집세 얼마 정하잖아요. 얘가 신규 임료가 되고 똑같은 말로 이꼴 정상 임료가 돼요. 똑같은 말로 이꼴 실질 임료가 되고요. 똑같은 말로 총 임료가 돼요. 따라서 임료는요. 감정평가사가 요거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임대차가요. 단위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주로 2년이죠. 그래서 1년, 2년 넘어가자.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 2년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임대차가 종료가 돼요. 이때 민법 공부하면 뭘 한다고 하죠? 임대차를 갱신하자. 갱신하시죠? 이때 갱신할 때 계약서 쓴다 안 쓴다? 예? 써죠. 그죠? 쓰잖아요. 쓸 때 얘가 뭡니까? 얘가 바로 계속임료. 임대차를 계속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규 임료, 계속임료. 평가사는요. 이거 구하는 게 원칙이고 임료는 얘가 예배가 돼요. 그러면 계속임료 특징이 뭘까요? 특징. 자 그러면 2년 잘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건물주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갱신하게 되면 요 날만큼은요. 임차인이 아주 비굴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때 이제 앓는 소리 해요. 야 요즘 정부 규제도 심하고 최저임금 올라갔고 또 대출이자가 높고 경기도 안 좋고 매출에 또 장사도 안 되고 죽겠습니다. 합니다. 쩔쩔 그냥 앓는 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갱신할 적에 보증금 더 올려받지 말고 집세도 올려받지 말라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앓는 소리 하면요. 건물주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아, 이 동네 길동이 이렇게 숭악한 동네예요? 그건 아닐 건데요. 예. 길동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예. 자,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가 뭡니까? 예. 그나마 정 때문이에요. 정. 예. 아, 근데 개를 데리고 한 달만 살아봐야 정이 되는데 하물며 사람 데리고 2년 동안 세를 줬잖아요. 예. 하물며. 그러니까 이때 좀 봐달라고 하면요. 봐줘요. 아시겠어요? 그럼 건물주가 어떻게 하죠? 보증금 1,000만 원 올려받을까? 아, 그렇습니까? 내가 500만 원만 올려받을게요. 편리 봐줍니다. 아시겠어요? 임대료 내가 20만 원 올려받으라고 했는데 좀 형편이 안 좋으니까 10만 원만 올려받을게요. 그러니까 원래 팔는 것보다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적게 받아요. 이만큼 편리 봐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싸게 편리 봐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싸게 편리를 봐줘요. 무슨 임료? 특정 임료. 예. 얘가 바로 계속 임료가 돼요. 이걸 구하는 방법이 또 출제가 되었어요. 몇 번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임료 구하는 방법은 얘랑 달라. 얘는 세 가지인데요. 얘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율법이 있어요. 슬라이드법이 있습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차액 배분법이 있습니다. 계속임료 관한 방법입니다. 계속임료는요, 원칙이라고 했어요, 예외라고 했어요. 예외죠, 그죠? 그럼 암기가 쉬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임료는요, 임대차가 뭡니까? 부동산을 임대차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그러면 예외이기 때문에 얘는 예외니까 부동산이 아니고 이설을 임차한다. 이야, 듣기 좋죠, 그죠? 얼마나 이뻐요. 이설을 임차한다. 암기 끝이에요. 그래서 이설 임차 하면 그대로 암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언제 나왔다? 11회 때요. 딱 출제가 됐어요. 11회 때. 다음 중에서 계속임료 관한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수익분석법. 틀린 답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시험을 친 사람이 딱 한 문제로 떨어졌나 봐요. 한 문제만 건지면 합격이거든요. 지푸라기도 잡아야지. 그래서 이 신청 올라갑니다. 왜 이게 답이 안 됩니까? 그러면 항상 이 신청하면요, 확실한 법적 근거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국내 서적을 다 보니까요, 모든 책이 계속임료는 이설 임차만 나왔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료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절박합니다. 한 문제 건져되거든요. 하면 이설 임차 이 방법으로 1번씩입니다. 1번씩. 이 사람은요, 1번까지 건너갑니다. 실화입니다. 아시죠? 실화예요. 예. 1번 건너가요. 도서관 다 찾아봅니다. 혹시나 증거가 되겠나 싶어서. 그랬더니 어느 도서관에 어느 원서에 계속임료 관한 방법 여기다가 얘가 드디어 있는 거예요. 예. 부시주를 만났잖아요. 그 원서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 원서를 제출하면서 이것도 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증거가 있죠. 원서를 증거 제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제연도 항상 뭐지? 이설 임차만 알았는데 원서를 보니까 얘가 있는 거야. 있으면 할 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인정한다. 오케이. 예.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도 정답이 된다. 그래서 모두 맞다. 정답 없음. 그 사람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결과 한 개 더 초과되었다. 그때부터 이제 한 개 늘어났어요. 이설 임차 수. 어려울 거 없어요. 이설을 임차한 것은 물 숫자, 물을 임차한다 해서 이설 임차 수 하시면 돼요. 예. 자, 해서 요거 이설 임차 수 암기됐죠? 그러면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수익 분석법, 환원법 요거 정리하고 이설 임차 수 하면 공부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럼 여기까지 교재 정리합니다. 교재 보시면 533페이지 2번이죠. 신규 임료와 계속 임료예요. 기억번 보게 되면 신규 임료는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신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은 단어 3개 밑줄 하세요. 다 적어드렸어요. 임대사례 비교법, 적산법, 수익분석법 밑줄 하시고 니은번요. 계속임료 구하는 방법은 세 번째 줄 보시면 단어 5개 밑줄 하세요. 차례대로 이설, 임차수 보이죠? 이설, 임차수 5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다 쓰니까 그대로 암기법 그대로 이설, 임차수가 나오지 다른 어떤 책을 봐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암기하기 좋게 이제 전부 다 편집을 한 거예요. 이설, 임차수 5가지입니다. 자, 이제 올라가요. 다음 논점은요. 얘가 또 중요해요. 실질임료가 뭐냐? 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시험 오르면 얘는 꼭 나오니까요. 실질임료. 그럼 이제 최고 위로 올라가요. 동그라미 1번. 실질임료, 순임료, 지불임료. 박스에 있죠.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은 이 그림만 하시면요. 임료를 가장 정확히 공부하는 겁니다. 완벽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기억번 내려가요. 실질임료는 세 줄 있죠. 실질임료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기간에 대응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경제적 대가를 말하는데 다른 말로 총임료가 돼요.
이는 밑줄 아세요. 선임료 플러스 필요적인비 밑줄.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옮겨서 볼게요. 자, 실질임료 넘어갑니다. 실질임료. 실질임료는 뭐라고 했죠?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대가, 모든 경제적 대가를 말합니다. 그럼 뭡니까? 보증금 주고 권리금 주고 집세 주고 하겠네요. 이것을 더 쉬운 말로 총임료가 돼요. 따라서 이것은 이꼴 선임료 플러스 필요적인비가 돼요. 이때 실질임료가 뭐냐, 선임료가 뭐냐 하는 것들이 바로 1번 그림 나와요. 그림.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을 암기하러 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한 대로 그림만 따라하시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림을 그대로 옮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네모가요. 1번, 2번, 3번 들어가요. 다음에 4번, 5번 들어가요. 다음에 6번 들어가요. 따라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얘한테는 모든 대가 1번에서 6번까지입니다. 얘가 바로 총임료가 되고 이 전체가 무슨 임료? 실질임료. 지금부터 1번부터 6번까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대로 따르면 하도 이해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늘 보는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되게 길거리 가다 보면 길거리에 어느 건물의 윈도우에 점포세 이섬 A4용지 딱 붙여놓고 광고 보시죠. 그래서 점포 이섬할 때 처음에 뭐죠? 보증금 얼마 적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권리금 얼마 또는 권리금 묻어 있고요. 권리금 얼마. 다음에 집세 얼마.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가 쭉 나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예. 따라서 우리가 되게 점포세를 보게 되면 보증금 얼마, 권리금 얼마, 집세 얼마가 나와요. 이걸 연결하세요. 1번이 바로 보증금이에요. 2번과 3번이 바로 권리금이에요. 4번이 바로 집세를 말해요. 그래서 보증금, 권리금, 집세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다 아는 거니까 전부 다 임대료 맞잖아요. 임료, 임대차. 5번, 6번만 아시면 돼요. 그럼 1번부터 하나씩 봅니다. 먼저 보증금 하게 되면 말이 어렵고 길어요. 예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운용이익이다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왜? 학자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러지 말고 보증금 운용이익 해버리죠. 보증금 운용. 얼마나 듣기 좋아요. 자, 볼까요? 만약 보증금이 1억이래. 보증금 1억의 성격이 뭐죠? 보증금 1억을 딱 걸게 되면 나중에 보증금은 찾는 겁니까? 못 찾는 겁니까? 찾는 거 맞죠? 한 번 더. 반환 받는 거다. 반환 못 받는 거다. 반환 받는 거잖아요. 하면 항상 예금하면 예금 반환 받는 거지.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성격입니다. 보증금은요. 줄 때 1억을 한꺼번에 10번 나눠서 줍니까? 한꺼번에 주니까 일시불로 주잖아요. 보증금은 나중에 찾는 거고 한꺼번에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운용이익 계산하자. 사실 보증금 1억 걸면요. 이건 집세가 아니잖아. 내가 찾는 거니까. 그러면 1억 딱 걸게 되면 여기서 생기는 이자 있죠. 이자. 이자만큼 집세를 주는 겁니다. 만약 일부 계산하면요. 한 달에 100만 원 나오거든요. 보증금 이자가 100만 원 맞잖아요. 일부라면.
그래서 요것만큼 집세를 주는 거니까 임대료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운용이익이에요. 다음 2번, 3번은 권리금인데요. 얘는 선불적 성격이 나와요.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의 상각액이다. 말이 되게 길어요. 3번은 더 어려워요.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의 미상각액의 운용이익이 나옵니다. 참 학자들이 말을 어렵게 써요. 만약 권리금이 5천만 원이래. 권리금 5천 주게 되면 얘는요, 찾는 겁니까? 못 찾는 겁니까? 권리금은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면 끝나는 겁니다. 예. 찾는 사람 못 봤어요. 예. 다시, 반환 받는 거다, 반환 못 받는 거다. 반환 못 받으니까 한번 선불로 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선불로 끝나요. 못 찾아요. 권리금은요, 한꺼번에 10번 나눠줍니까? 한 방에 주지, 뭐, 일시금. 그러니까 권리금은 못 찾는 돈이고 한꺼번에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어가 어려워요. 상각액, 미상각액 운용액. 이 말은요, 설명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풀으려면 여기다가 비슷한 성격이 사글세가 있어요. 혹시 사글세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사글세가 뭐냐? 10달치 반값을 한꺼번에 전부 다 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1월 1일 날 방을 구했어요. 10달치 반값, 10월 말일까지입니다. 10달치 반값을 한꺼번에 줘요. 얼마? 500만 원. 한꺼번에 주니까 한 달 반값 얼마치입니까? 50만 원, 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달치 반값을 한꺼번에 준다. 얘가 바로 사글세. 사글세입니다. 얘도요, 한번 집어넣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뭐지? 선불로 줬다 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줬죠? 일시금입니다. 그럼 이제 사글세 방을 구했는데 벌써 6개월 지났잖아. 6월 30일입니다. 6개월 지났으니까 방값 얼마 날라갔다? 여러분 중개사예요. 중개사. 예. 얼마? 얼마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 반값 나갔죠? 이미 반값 나갔잖아. 맞죠? 그러면 얼마 살아있다? 200만 원 아직까지 내 겁니다. 살아있잖아요. 300 날라갔죠? 이게 바로 상각액입니다. 예. 이미 300원 집세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맞잖아요. 임대료. 그러면 살아있는 게 얼마 살았지? 200원 살아있죠. 미상각액. 이건 살아있어요. 200 살아있는 거 이거는 선물로 줬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자 계산하자. 이것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이자만큼 집세를 더 준다 말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돈 200원요. 철저히 이자 계산해서 이것만큼 이자를 더 주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사글세 성격이고 권리금 성격입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 3번은 이걸 전부 다 보면서 공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 일시금이죠. 그래서 얘한테는 모든 일시금이 바로 첫 번째 네모입니다. 일시금 성격입니다. 다음에 4번은 말이 뒤따 길어요. 각 지불 시기에 지불되는 순지불 임료액. 말 진짜 어렵죠. 그냥 집세. 얼마나 듣기 쉬워요. 집세. 예. 따라서 집세가 월 100만 원이다. 1년치 하면 얼마가 돼요? 1년치. 얼마? 1200. 따라서 4번은요. 1년치 집세를 말이에요. 1년 동안의 임대료 집세를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항목 4개는 여러분이 맨날 보는 겁니다. 보증금 얼마, 권리금 얼마, 집세 얼마, 전부 다 임대료 맞잖아요. 임대차. 그럼 이제 5번부터 이해하시면 돼요. 5번은 또 계속 복잡합니다. 공익비와 부가사용료가 나와요.
여기다가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실비 초과분. 실비 초과 부분입니다. 또 풀어서 봐야 됩니다. 공익비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얘는 건물의 공용 부분. 공용 부분 아시죠? 얘는요. 전유 부분입니다. 우리 학원 강의실에서 지금 전기 쏘고 있잖아요. 냉방기 틀고 있고요. 얘가 뭐죠? 전유 부분, 부가 사용료. 복도 가면요. 엘리베이터 관리하죠. 복도 청소하잖아요. 뭐지? 공용 부분, 공익비입니다. 그래서 공익비 하게 되면 뭐가 떠올라? 공동관리비 들어봤죠? 아파트로 공동관리비 내죠. 그래서 바로 공동관리비예요. 자, 공동관리비가 대표적인 공익비, 공동관리비. 그러면 공동관리비 하게 되면 공용 부분인데요. 공익비. 주로 상가를 임대차 빌려 서게 되면요. 건물주가 가정문제 얘기합니다. 우리 건물은요. 공동관리비가 평당 얼마입니다.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공동관리비는 한마디로 건물주니까 갑이지. 한마디로 갑질하는 거예요. 새 건물 지어놓고 공동관리비 얼마 하니까 꼬우면 들어오지 마. 못 박아버립니다. 주로 공동관리비는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얘는요. 좀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많이 받으려고 해요. 만약 우리 학원이 5층이잖아요. 요즘은 세대로 살고 있잖아요. 분명히 공동관리비 냅니다. 내는데 한 150만 원 잡을게요. 그러면 자 학원이 잘 되건 못 되건 무조건 뭐 매월 꼭꼭 150만 원 내야 됩니다. 공동관리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좀 기분 나쁜 금액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공동관리비를 전부 다 계량기 탁 재가지고 다 따져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공동관리비가 100만 원인데 이게 내가 쓰는 건데 실제 건물주가 이걸 달라고 했잖아요. 좀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더 받는 거지? 50만 원. 얘가 뭡니까? 초과 부분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관리비는 내가 쓰는 건데 더 받고 있죠. 그죠? 요것만큼 건물주가 집세 더 받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항상 공동관리비는요. 좀 세게 받아요. 비싸다면요. 알게 모르게 웃돈 더 받아가지고 집세 받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임대료 올릴 적은요. 보증금 올리잖아요. 집세 올리잖아요. 월세. 게다가 이것도 올려요. 뭐지? 집세 올리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요. 주로 임차인이 쓰는 건데 적정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은요. 사실은 건물주가 집세 더 받는 겁니다. 임대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6번입니다. 필요적인 비. 자, 요거 체크합니다. 왜?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필요적인 비. 필요적인 비는 우리 교재 122페이지 보세요. 122페이지. 폈습니까? 520, 죄송합니다. 522페이지. 522페이지. (522페이지) 보게 되면 괄호 4번 필요증비 보이죠? 예. 요거는 시험에 4번 나왔어요. 자, 항목 총 7개인데요. 6개만 암기하자. 첫 자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1번 감가상각비 감 동그라미. 2번 유지관리비. 3번 보험료. 4번 조세공가. 5번 결손준비비. 6번 공실손실 상당액입니다. 합치면 감유, 보조, 결공입니다. 필요적인 비에 포함되는 거 감유, 보조, 결공입니다. 감유, 보조, 결공 모두가 임대차와 관계되는 비용입니다.
자, 먼저 간단히 봅니다. 감가상각비. 임차인이 건물 세대를 사니까 건물이 감가되어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필요적인 맞습니다. 유지관리비 당연히 내는 비용이고요.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보험료. 예를 들면 화재보험료 가입하죠. 임대차와 관계되는 비용입니다. 조세공과. 예를 들면 도시계획세다. 또는 재산세도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나눠서 부담하는 거 아시잖아요. 임차인도 일부 부담해야 됩니다. 결손준비비. 결손준비비는 뭐냐? 임차인이 집세를 미룬다. 집세를 미룰 때 밀린 집세. 하면 실무적으로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집세 안 내고 해서 미루면요. 이거 어떻게 하죠? 보증금에서 빼버립니다. 계속 빼잖아요. 실제는 보증금에서 다 빼고 그때 보증금 받아서 미리 밀린 거 다 빼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모두가 결손준비비가 돼요. 다음에 공실손실 상당이익. 어떤 점포가 공실이 났어요. 임차인 살다가 나가고요. 또 들어올 때까지 공실이 생기죠. 건물주는 이거 절대 용서 안 해요. 이거 전부 다 임차인 다 부담시켜버립니다. 따라서 모두가 임대차와 관계되는 비용, 감유, 보조, 결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은요. 필요적인 비가 아닌 거 4번 출제되었어요. 4번. 아닌 것 하게 되면요. 딱 틀린 답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틀린 답이 나오지. 얘만 하시면 돼요. 뭐 아닌 거 하나씩 봅니다. 세금은요. 어떤 거? 바로 소득세와 법인세예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하고 법인세는요. 개인이나 회사가 자기가 1년 동안 번 소득에서 세금 내는 거지 임대차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다. 다음에 유지관리비 올라가요. 유지관리비. 여기서는요. 교체비용입니다. 교체비용. 교체비용은 한마디로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요. 바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하는 비용인데요. 예를 들면 교체비용. 만약 우리 학원이 강의실이 지금 냉방기가 에어컨은 전혀 없고 선풍기만 또 가정이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설비를 교체하자. 교체. 뭘로? 에어컨으로. 이거 교체에 돈이 1,000만 원 들어갔대요. 무슨 비용? 교체 비용. 이때 1,000만 원은요. 학원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학원의 시설금이 올라간 겁니다. 학원의 가치가 증가하지. 이거는 임대차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대차와 관계가 없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이것을 초과하는 것은요. 건물주가 집세 더 받는 거 임대료 맞아요. 그러나 적정한 요금은요. 임차인이 쓰는 겁니다. 무슨 성격? 생활실비. 매달마다 학원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해당 안 됩니다. 따라서 필요적인 비에 해놓지 않는 것, 소득세, 법인세, 교체비용, 공익비 보전, 얘가 전부 다 합해가지고 4번 출제가 되었어요. 이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앞으로 나도 이것만 물을 거니까요. 따라서 필요적인 비에 포함되는 거, 감유, 보조, 결공, 포함 안 되는 거, 소득세, 법인세, 교체비용, 공익비, 보전, 공부. 여기까지가 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이 모든 게 얘가 얘한테 주는 겁니다. 총임료. 무슨 임료? 실질임료. 자, 그래서 실질임료 설명 끝났습니다.
이어서 파란 네모예요. 파란 네모. 이만큼을 가리켜서 지불입니다. 얘가 바로 지불 임료가 돼요. 지불 임료는요, 매월마다 지불된대. 매월 빠져나가는 게 지불 임료가 돼요. 지불 임료. 보세요. 집세 매월 지불되고 있잖아. 공동관리비 매달 빠져나가죠. 보험료 비용 매달 빠져나간다. 모두가 매월 빠져나간다. 월 지불 임료. 그러면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뭐지? 일시불로 빠져나가니까 매월 관계가 없습니다. 요거 빼고 이만큼이 매월 빠져나가요. 지불 임료. 하나 더. 빨간 네모입니다. 이만큼을 가리켜서 순임료다. 얘가 순임료가 돼요. 한마디로 임대인이 챙겨가는 알짜 수익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받죠. 권리금 받고 집세 받고 초과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모두가 임대인의 알짜 수익입니다. 순임료. 따라서 임료만 딱 나오면요, 이 그림 떨리면 모든 게 다 커버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실질임료 하게 되면, 자, 항상 요 그림 떨리시고요. 전체가 무슨 임료? 실질임료. 파란 네모는 무슨 임료? 지불임료. 빨간 네모는 무슨 임료? 순임료. 얘만 딱 떠올리시면 돼요. 얘가 바로 실질임료, 순임료, 지불임료 관계를 말이에요. 그럼 다시. 자, 빚금 징계 뭐라고 했죠? 순임료 맞죠? 그러면 파란 빚금은 뭘 말한다? 필요적인비 맞잖아요. 합치니까 전체 실질임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임료는 순임료 플러스 필요적인비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다시 실질임료 하게 되면 이제 요 그림 딱 돌려야 됩니다. 요 그림요. 요 그림 딱 돌리시고. 얘가 뭐지? 실질임료. 요거 구하는 방법이 한 개, 두 개, 세 개였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따라서 요 세 가지가 뭘 구한다? 실질임료 구하는 방법. 그래서 얘도 뭐지? 실질임료. 얘도 뭐지? 실질임료. 얘도 뭐지? 실질임료. 그래서 이것 구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대 말입니다. 보세요. 수익분석법은 수익 순임료 나왔죠? 순임료 맞습니까? 빚금 징거. 맞죠? 필요적인 비 하게 되면 요거 맞잖아요. 합치니까 전체 총임료가 나왔지. 다시 비준임료 자체가 전부 다 실질임료인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선택합니다. 사례 임료 이걸 선택해서 여기다가 사시지계면 비계면 대상 임료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적산법은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요만큼이 정확히 순임료가 돼요. 따라서 이만큼의 순임료하게 되면 얘가 순임료 맞습니까? 맞죠? 얘가 뭐지?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입니다. 다음에 필요적인 비. 얘가 필요적인 비잖아요. 합치니까 총임료가 나오죠. 실질임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료 끝났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자, 여러분이 공부할 점은요. 첫 번째. 자, 계속 임료하게 되면 이설 임차 수 떨리면 끝. 다음에 실질임료하게 되면요. 순임료 더하기 필요적인 비. 되시겠죠? 다음에 필요적인 비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정리하시고. 다음에 적산법 공식 요거 정리하시고요. 요걸로 끝.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이 정확히 1시간 걸렸거든요. 앞으로 문제 풀이하면서 이거 설명 재탕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 앞으로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면요. 그냥 그림만 딱 그릴 겁니다. 요거 뭔지 아시죠? 하면
느낌 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부가 뭐지? 실질임료. 이만큼은 지불임료. 얘는 순임료는 떠올려야 됩니다. 문제 풀어요. 문제. 문제는 프린트 보시면 안 돼요. 교재 봅니다. 534페이지입니다. 534페이지 보시니까 박스 문제 있죠. 이제부터 이거 알았다면요. 이 문제가 풀려요. 문제 봅니다. 15회 때 진짜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문제, 임료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5번부터 봅니다. 계속임료 평가 방법은 차액배분법, 이율법, 슬라이드법, 임대사립요법 합치니까 이설임차 나왔죠? 맞습니다. 4번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에서 구해야 될 임료는 실질임료 맞죠? 2번 올라가요. 실질임료는 순임료와 필요임료로 구성된다 맞죠? 1번 올라가요. 임료평가 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 저산법, 수익환원법 틀렸지. 수익분석법. 정답 1번요. 여기까지. 자, 임료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수익방식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